자신의 임기 내에 뭔가 그럴싸한 치적을 쌓으려고 시민의 세금을 멋대로 갖다 쓴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저는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문화예술 행정 정책 일반이 이처럼 지적한 바와 같이 출구 속에 쏠려 있는 한 이러한 협의는 언제나 유효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이 사라진 공공예술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예술에 관한 상식적 수준에서 본다면은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지역의 비판적 담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담론들의 기재에는 공공예술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공공예술의 기획서부터 그 결과를 향유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공공성이 온전하게 투영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즉 공간의 공공성과 자본의 공공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체의 공공성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난 1, 2차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향해 주는 비판의 초점은 주로 주체의 공공성이라고 보는데 이는 간단히 말해서 공중이 직접 나서서 기획하고 참여하고 생산하고 마침내 그들이 향유하는 것으로서의 그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공예술재단이 벌이는 일련의 사업은 엄밀히 따져볼 때 도시조형물 전시사업 정도로 불러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공공예술의 한 범주라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프로젝트니 이렇고 할 것 없이 오히려 더 알아듣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도시조형물 전시사업이 행정력,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고요. 공공의 장소에 세금이라는 공적 자본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성공적으로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수행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솔직히 입맛이 씁니다. 과정과 배경에 대한 이해도 없이 겉으로 보이는 결과물을 놓고 장단에 맞추는 상당수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또 하는 것도 역시 씁쓸합니다. 그렇게 성공적이었다면 꼭 쭉 그렇게 할 일이지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변화를 모색하는지도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APAP와 관련해서 제가 줄곧 제기해온 사항 가운데 하나는 그 프로젝트의 주제 부분과 공중의 참여 문제 말고도 또 한 가지는 공공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곳곳의 이 사이트에서 설치된 조형물들이 과연 공공이라는 이름에 걸맞는가, 잘 어울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하는 한 명실상부하게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공예술적 행위, 즉 텍스트들을 공공예술이 수행되는 공간의 도시적 맥락으로서의 컨텍스트에 적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컨텍스트라는 낱말을 쓴 것은 안양이라는 도시의 역사성과 그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도시의 정체성, 그리고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물리적 또는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발현된 일종의 맥락 등을 어떻게든 공공예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담아냈어야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APF는 이런 도시적 맥락으로서의 컨텍스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작품들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국적이거나 이질적이거나 심지어 만화적인 대부분의 오브제들은 설치된 사이트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을 담지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지역에서 나서 자란 본인으로서는 일부 작품을 보면 좀 조롱당하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이것은 제가 너무 과민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의 균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APPF 소담 부분은 대략 100억 가까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부는 적은 돈을 써서 썩 괜찮은 성과를 올렸다고 흐뭇해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엄청난 돈을 퍼고 엉뚱한 짓 했다고 말합니다. 투입된 자본 규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 역시 얼마든지 당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향유라는 무형의 가치는 결코 계량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살림살이 제법 넉넉한 나름 문화생활을 즐기는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을 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렇다 할 일거리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공공한 이들은 공공예술 프로젝트란 대단히 낯설고 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딴 세상 이야기일 겁니다. 안양시가 올해 지역의 모든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아마 31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추정컨대 3차 공공예술 프로젝트 수행에 드는 비용 또한 얼추 그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규모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시민들의 사회적 다양한 욕구와 공공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와 간극은 현실에서 분명히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계속되는 한 그러한 양상은 계속될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에
그러한 다양성은 저는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우리 사회는 그 다양성을 자양분으로 잘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울러 다양성이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양시라는 적어도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이처럼 서로 다름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고 중개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안양시라는 자치단체가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또한 수행 주체라는 자격을 한꺼번에 짊어짐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프로젝트는 일방적으로 일사천리 수행되고 어떤 비판에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지역 예술인들은 프로젝트의 구경꾼으로 전락했고 그나마 상복되기에 전시된 작품들은 세금이라는 공적 자금으로 설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한 관람의 권리와 기회마저 박탈했습니다. 되도록 가치 중립적으로 쓰여야 할 사회적 자본을 투입해 진행되는 일련의 프로젝트가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 채 특정인들만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대는 저는 여전히 걸고 있습니다. 상황 전개는 매끄럽지 못하고 애매한 구석도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3차 APP 감독으로 선임된 박경 감독은 그간 제기되어온 문제 대부분을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박 감독과의 짧지 않은 인터뷰를 통해 그의 다양한 관점과 열린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어 즐거웠으며 기대 또한 큽니다. 특히 앞서 줄곧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을 대상화하지 않으며 그들을 프로젝트의 주인으로 세우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노력이 진심으로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단히 어설프고 좀 대책 없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서 객석으로 다시 또 구경꾼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3차 APP의 시작 것을 좀 더 꼼꼼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상들이 실제로 굉장히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는데 그것이 안양이라는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한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큰 관심이 갑니다. 고맙습니다.